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제가 요즘 마세라티 브랜드에 대한 시승기를 자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SUV인 그레칼레를 시작으로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까지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마세라티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마세라티의 끝판왕, 마세라티의 진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MC20 첼로예요. MC20 첼로는 슈퍼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실제 성능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도어가 열리는 방식도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위로 열리는 어마어마하게 포스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까지는 이걸 슈퍼카로 부르기엔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란 카브리오는 그냥 GT카, 조금 좋은 차, 조금 비싼 차, 럭셔리한 차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마세라티 MC20는 정말 마세라티가 내놓은 진정한 슈퍼카입니다. 일단 MC20 첼로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 차가 말하고자 하는 이 차의 캐릭터가 모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먼저 MC는 마세라티 코르세의 약자입니다. 코르세는 이탈리아어로 레이싱을 의미하는데요. 즉 마세라티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MCD에 붙는 20은 2020년도를 의미합니다. 이 MC20가 2020년도에 출시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붙는 첼로는 이탈리아어로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MC20는 MC20가 있고 MC20 첼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제공이 되는데 MC20 첼로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하늘을 볼 수 있는, 즉 하늘이 열리는 오픈탑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탑을 닫고 주행하고 있지만 언제든 이 글래스를 마음만 먹으면 오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오픈 에어링까지도 즐겨볼 수 있는 것이 이 MC20 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MC20 첼로의 파워트레인은 제가 앞서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그레칼레 그란 카브리오와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최근에 자체 개발, 독자 개발해서 장착하고 있는 3.0L V6 네튜노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같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델과 이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차량은 MR 방식입니다. 미드 엔진 리어 휠 구조인데요. 즉 미드십 엔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앞에 없고 제 등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배기 사운드도 그렇고 이 차와 관련된 모든 사운드는 다 제 등 뒤에서 제 귀를 이렇게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또 미드십 차량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프론트 엔진 대비 미드십 엔진 차량이 갖는 이점은 일단 무게중심이 정가운데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코너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론트 엔진 차량들보다는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게 배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미드십 엔진 차량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레칼레와 그란 카브리오, 그란 투리스모와 똑같은 엔진을 쓰지만 마력, 출력이 다릅니다. 이 차량은 네튜노 엔진에서 뽑아낼 수 있는 높은 에너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30마력이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레칼레는 530마력이었습니다. 즉 그레칼레랑 같은 엔진을 쓰지만 그레칼레보다 100마력이 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토크는 73.4라는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레이싱 DNA를 표출하기 위해서 따로 하이브리드 계통은 탑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페라리 296 GTB, GTS 그리고 맥라렌 아투라랑 비교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MC20 첼로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4억입니다. 4억. 그란 카브리오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란 카브리오가 3억이면 MC20랑 가격이 좀 겹치지 않나요? 라는 댓글도 어떤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이 차가 1억이나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한 4억 5천 옵션을 넣고 취등록세까지 하게 된다면 한 넉넉 예산을 잡아서 4억 5천 정도는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슈퍼카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페라리 296 GTB, GTS,
아투라 스파이더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뭐 우라칸 에보라든지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도 중고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6기통인데 무슨 4억이나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페라리 296도 그렇고 맥라렌 아투라도 그렇고 모두 다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물론 그 차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친구들도 6기통이지만 한 3, 4억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에서 가장 편안한 모드인 GT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서스펜션도 소프트라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레칼레 트로페오부터 그란 카브리오까지 타면서 최신의 마세라티는 정말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브랜드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건 이 MC20 첼로에 와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는 높이도 상당히 낮고 되게 딱딱하고 불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타보면 그 어떤 슈퍼카들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라칸 에보 그리고 아투라 스파이더 296 GTB 이런 모델들 대비해서 훨씬 더 편한 승차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휠은 20인치가 앞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가 305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마세라티의 이 서스펜션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승차감 부분이 이 슈퍼카인데도 이렇게 좀 편하게 와닿을 수 있나? 라고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서스펜션은 당연히 하드해지게 되고 엑셀 리스폰스 그리고 배기 사운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드함이 한 1.5배 정도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세팅이 외부에서 이 차를 봤을 때 딱딱딱하겠다, 조금은 불편하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엑셀을 밟았을 때 이렇게 바람을 들이마시는 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옵니다. 제가 이걸 맥라렌 아투라에서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은 맥라렌이랑 상당히 좀 흡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GT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확실히 이 마세라티 코르세라는 마세라티 레이싱 DNA를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와우. 와우. 패드 시프트 보세요. 패드 시프트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더라도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당겨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끔. 와우. 그리고 리어 스크린만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리어 스크린을 내려서 더욱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를 가깝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이 도파민과 카타르시스가 높아집니다. 오. 그리고 지금 이 MC20 첼로에는 8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칼레와 그랑 카브리오와는 또 다른 이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모델은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또 이 차량 특색에 맞게끔 8단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어서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와 이렇게 체결되는 오! 오! 와우. 사실 그란 카브리오 시승기를 전달 드리면서 너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차는 편한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계적인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적으로 보면 마세라티 하면 또 배기 사운드잖아요.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그레칼레나 그란 카브리오도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마세라티에서 기대할 정도로 사운드가 박진감이 넘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MC20는 그란 카브리오랑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가 마세라티에서 기대하던 그런 배기 사운드가 이제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L V6 네튜노 엔진을 쓰고 있지만 이 기통수만 같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란 카브리오를 제가 딱 2주 전에 타봤거든요. 저저번 주에 타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란 카브리오와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뭐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편안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GT 성향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점만 동일하고 그 외적으로는 모두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아, 이거 그랑 카브리오랑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랑 카브리오에서는 제가 이런 느낌을 못 느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머신이다. 머신. 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오. 그리고 MC20 첼로의 또 하나의 특징, 탑이 열린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 글래스의 농도를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타이칸 GTS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프로 3계에도 가능합니다. 프로 3계도 가능하고, 그 이전으로 가본다면 뭐 SLK라든지 마이바흐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근데 진짜 빠릅니다. 이게 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틴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해지고 이렇게 하면 불투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실내 여기 룸미러를 보게 되면 디지털 룸미러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룸미러를 보게 되면 뒤에 차가 거의 안 보입니다. 후방 시야는 거의 포기하고 타야 되는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디지털 룸미러를 넣어줬습니다. 슈퍼카에 디지털 룸미러 있는 차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놨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정말로 심플합니다. 여기 있는 스티어링 휠, 계기판, 중앙 모니터,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콘솔에서는 기어 셀렉터, 이렇게. 근데 기어 셀렉터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레칼레나 그란 카브리오의 버튼식과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따로 파킹이 없습니다. 파킹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을 하면 그게 그냥 파킹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GT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 승차감도 소프트로 다시 되돌렸고, 그랬을 때는 뭐 배기 사운드가 당연히 잔잔하게 들리긴 하지만 아까에 비해서 데시벨이 한 40% 정도로 확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킹을 밟을 때 느낌도 상당히 즉각적이고 정말로 믿음직한 그런 브레이킹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GT 모드에서도 배기 사운드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 6기통 배기 사운드가 좋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296 GTB, 296 GTS도 제가 시승기로 전달드렸지만 296 같은 경우에도 6기통인데 정말 좋거든요. 심지어 웬만한 8기통 사운드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마세라티 MC20도 그래요. 이것도 6기통인데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이거는 아마 8기통 타시던 분들, 근데 자연흡기 10기통 타시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웬만한 8기통 타시던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하시지 않을까. 6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사실 그란 카브리오까지 탔을 때는 이 네튜노 엔진을 너무 심심하게 만든 게 아닌가. 원래 페라리에서 V8 8기통 엔진을 마세라티가 받아다 쓸 때만 하더라도 감성적인 부분, 사운드적인 부분이 모두 다 충족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란 카브리오까지는 이 되게 많이 힘을 숨기고 있었던 느낌입니다. MC2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봉인을 이제 다 해제한 그런 차예요. 이 차 안 타봤었으면은 마세라티에 실망할 뻔했습니다. 역시 끝판왕은 다르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튜노 엔진 그리고 MC20 첼로의 연비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 뭐 연비를 신경 쓰고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비 오너 분들, 그리고 이 차량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께서도 주유소를 얼마나 가야 될까, 이 정도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트립 컴퓨터상의 연비는 5입니다 4에서 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비 효율 등급이 5등급인 차량입니다. 근데 그레칼레 트로페오도 그렇고 그란 카브리오도 그렇고 연비 등급이 다 5등급이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네튜노 엔진이 그렇게 효율에 초점을 맞춘 엔진은 아니지만, 뭐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원래 효율을 챙기는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애매하게 효율을 챙길 바에는 즐거움과 카타르시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주 아름다운 마세라티 MC20 첼로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찍는 동안 잠깐 이렇게 가로로 주차해놨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평일 낮이어서 주차장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마세라티의 거의 모든 라인업을 리뷰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레칼레 그리고 그란 카브리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모델들 대비해서 MC20의 특징은 일단 미드십 엔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엔진이 없고 저 시트 뒤쪽에 엔진이
배치되어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높이에서도 확실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차이점은 정말로 많죠. 이 차는 거의 그냥 슈퍼카 영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실루엣이라든지 프로포션, 그리고 도어가 열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MC20 모델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네튜너 엔진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마세라티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와 여기 있는 이 역삼각형 모양의 둥근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레칼레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한번 볼게요. 지금 시동을 꺼놨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에 램프가 들어오진 않지만 이런 마세라티라고 각인되어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MC20에서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성능 슈퍼카답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에어 덕트가 뚫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 덕트가 뚫려 있는 이유는 이제 보통 다 다운포스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면부로부터 공기가 흘러나가게 돼서 이쪽 통로로 빠져나가서 차를 조금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양쪽에 에어 덕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선을 낮춰서 보게 되면 이쪽 양쪽 그리고 정 가운데에도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성능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이런 메쉬 타입의 이런 패턴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서 뭐 조금 큰 돌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렇게 채로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또 그런 게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엔 그렇다면 뭐가 있냐? 프렁크가 있습니다. 프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렁크를 열 때는 이 버터플라이 도어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프렁크는 이 앞쪽에 정말로 그냥 본인 여는 그 위치에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은 이 후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후크를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프렁크가 나오는데, 프렁크가 정말 조그매요. 이 가방을 넣기에도 애매하고 딱 신발 정도, 운동화 정도 넣으면은 될 그런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렁크의 용량은 5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측면부가 정말로 아름다운 차량이거든요. 측면부를 보게 되면 일단 휠은 앞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20인치로 동일한데 다만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확실히 뒤에가 300이 넘는 광폭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 디자인도 이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을 약간 형상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지창 느낌이 조금씩 납니다. 삼지창 느낌이 나면서도 이런 쪽은 더 굵은 테두리로 표현을 해서 큼지막하게 크게 새 덩어리로 보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디스크 로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커다란 대형 디스크 로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편평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얇습니다. 이런 것도 특징이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죠. 보통 요즘 차량들에는 이런 타입의 사이드 리피터를 잘 안 쓰죠. 보통 이 사이드 미러에 넣거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처럼 요 바디에 두 줄을 넣거나 하는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페라리도 그렇거든요. 이쪽에 턴 시그널 요거를 넣는데 이 마세라티도 요 턴 시그널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나 로마 스파이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MC20 요 모델명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요 세 개의 슬롯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세라티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세 개의 에어덕트를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에도 이 측면에 세 개의 에어덕트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드 스커트는 엄청나게 낮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이 안쪽 도어 패널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패널이 진짜 두껍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게 다 카본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카본 모노코크 셰시로 돼 있어서 이 바디 자체가, 트렁크를 열어봐도 보이지만 그냥 이 바디 자체가 다 통 카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 카본을 썼을 때는 경량화와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셰시의 그런 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특징이죠. 그리고 이 마세라티 트라이던트 엠블럼, 그리고 이 미드십 차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튜너 엔진 3.0L 엔진이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이드 덕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미드십 차량들은 다 이쪽에 사이드 덕트가 있어요. 뭐 488, 458, F8, 그리고 뭐 296이라든지 그리고 R8 이런 차량들은 다
다 이쪽에 이 커다란 에어홀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근은 오른쪽 뒤에 있고 이렇게 푸시 타입입니다. 그리고 따로 캡 리스로 되어 있어요. 캡이 없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 후면부를 보게 되면 이런 볼륨감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일차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태리 차의 디자인이 어떤 차들보다도 정말 섹시하고 아름다운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독일차, 영국차, 미국차, 그리고 프랑스차, 한국차, 뭐 일본차 이렇게 있지만 그 차들 중에서, 그 브랜드 중에서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독보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마세라티 MC20 디자인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쪽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센터 미러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최신 옵션이 슈퍼카인데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후방 카메라는 요 밑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고, 그리고 머플러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착하게 생겨가지고 머플러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면에서부터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따로 디퓨저까지 카본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 바디 자체가 카본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요거 카본인가 라고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진 않았고, 그리고 요 후면에도 열 방출을 위해서 이런 메쉬 소재의 에어덕트를 모두 다 구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트렁크가 있어요. 앞에도 트렁크가 있지만 뒤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가 뒤에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촬영 가방 넣어놨는데 촬영 가방을 2개 정도 넣으면은 딱 끝나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가 50리터, 뒤에가 10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가방 하나랑 촬영 가방 하나 넣으면 끝날 것 같고, 뭐 제 테니스 가방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어백도 안 들어갈 것 같고, 골프백은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뭐 활용도라든지 사실 그게 메인인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만약에 더 많은 공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석에 짐을 실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C20 첼로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봤는데 거의 뭐 도로 위를 다니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도로에서 이 차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MC20 첼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차한 상태에서 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면서도 탑은 개방이 가능한데 지금 카메라 부착 때문에 정차를 한 상태에서 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탑을 열 때는 여기 스파이더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화살표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손을 떼게 되면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서 탑이 다 개방이 될 때까지 손을 떼면은 안 돼요. 12초에서 14초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열리게 되고, 창문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탑이 다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탑을 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기어로 바꾸고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턱이 좀 높은데 이럴 때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리프트 업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앞에 차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웬만한 주차장이나 그런 것들, 방지턱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이렇게 다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살짝 쌀쌀해져서 외투를 입었는데 이럴 때 사실 탑을 개방하고 주행하기 정말 좋죠.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약간 서늘한 이런 날씨가 오픈 에어링 하기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속도를 내게 되면 아까 리프트업 했던 건 다시 제 자리를, 제 높이를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탑을 닫았을 때는 좀 더 강렬한 그런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면 탑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또 첼로만의 이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C20도 MC20만의 매력이 있고, 무게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첼로가 주는 감성적인 매력, 감성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나와서 그냥 국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국도를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MC20의 승차감은 정말 빛을 발휘를 합니다. 웬만한 슈퍼카로 이런 도로를 다녔다면
굉장히 스트로크가 탄탄하고 그리고 되게 텐션이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났겠지만, 이 MC20 첼로는 고속주행뿐만 아니라 외곽 시내 주행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이 MC20 첼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달리고 싶을 때는 자극적이게 달릴 수 있고, 또 천천히 달릴 때는 굉장히 또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MC20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뭐 그란 카브리오라든지 다른 모델들과 조금 다른 거는 이 탑을 열었을 때 약간 스카이탑이라고 해서 이 머리 위쪽만 열립니다. 이 뒤쪽은 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뭐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 모델과는 약간 구조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포르쉐 타르가 탑처럼 되어 있습니다. BMW i8 스파이더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 모델도 약간 이 머리 위에 천장만 개방이 되거든요. 이 MC20 첼로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뒤쪽은 이렇게 구조물이 살짝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에 대비했을 때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만 이렇게 잔잔하게 바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투시트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윈드 디플렉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2명만 앉을 수 있고, 뒤에는 수납 공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의 위치가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정말 간결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비상등까지도 여기 천장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차량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온몸으로 MC20 첼로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도 열었으니까 모드를 스포츠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을 때는 아까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오늘 강풍이 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날리긴 하는데, 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잠깐 탑을 닫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세라티의 끝판왕, 마세라티 MC20 첼로의 리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그레칼레와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와 엔진은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 사운드라든지 차가 가진 주행 느낌, 감성,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MC20 첼로는 슈퍼카에 조금 더 근접한 차량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업로드한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와 그란 카브리오 리뷰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해당 리뷰 시청해 보시면 MC20랑은 어떻게 또 느낌이 다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세라티 MC20 첼로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